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1월 2일, 3일 해외 축구 17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로나 vs 발렌시아. 지로나, 스페인 1부 2위. 지난 경기 1대1로 좀 아쉬운 결과를 냈다. 그래도 사비오가 돌아오면서 팀의 공격 에이스가 돌아온 상황은 만족스러울 것이다. 도부비크의 이탈도 출전 시간에 비해서 포인트를 잘 쌓는 스투안이라는 노장으로 메울 수 있다. 애초에 중원에서의 빌드업과 측면을 경유하는 방식이 모두 통하는 지로나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지로나의 공격 시스템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발렌시아, 스페인 1부 10위. 상대가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편이라서 발렌시아의 공격력도 어느 정도는 지난 경기와는 달리 풀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홍번정에서의 수비 능력치는 차이가 큰 편인데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적극성이 좋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실수가 나오면서 슈팅을 허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은 편이다. 참고로 발렌시아의 원정 실점 기록은 7경기 15골로 경기당 2골이 넘는다. 코멘트. 지로나의 승리가 기대되는 매치다. 발렌시아의 원정 수비력이 너무 처참한 것이 이유고 도부비크가 이탈한 자리도 스투아니가 메우면서 뎁스를 채울 수 있다. 애초에 현재 지로나의 빌드업이나 공격적인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지로나 승. 핸디캡, 지로나 승. 언오버, 오버. 제노아 vs 엠폴리. 제노아, 기탈리아 1부 15위. 프로시노네의 공격력을 미처 제어하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 하지만 베로나나 살레르니타나 등 공격력이 빈곤한 유형의 팀들을 잘 사냥하는 특유의 모습은 보여주는 편이다. 중원에 스트로트만 등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엠폴리의 경우도 박스 안 수비가 아주 불안한 팀이 아니라면 쉽게 득점력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유형. 물론 주전 투톱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엠폴리의 불안한 박스 수비력을 믿을 수는 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8위. 지난 경기에서는 3대4로 사수올로에게 패배했다. 사수올로도 수비가 막장인 팀이기는 하지만 엠폴리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상 비카리오가 이탈한 이후에는 수비가 2시즌 전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그나마 베리샤가 날아다녀야 의외의 승리를 가져가는 유형. 사수올로가 엠폴리만큼이나 중원 장악이나 수비가 불안한 편이라서 지난 경기 3골이라도 넣을 수 있었지. 제노아는 적어도 중원에서 1차 저지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 코멘트. 제노아의 승리를 유력하게 본다. 투톱의 이탈로 인해서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수비적인 면모에서는 엠폴리보다는 제노아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불안한 엠폴리의 박스 수비를 이용해서 세트피스 같은 것도 꽤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제노아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바이에른 뮌헨 vs 우니온 베를린. 뮌헨, 독일 1부 2위.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꽤 세게 돌렸고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다만 김민재의 제외가 단순 휴식이 아니라 부상 때문인 것으로 보여 우파메카노 하나만 전문 센터백으로 남은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경기에서 고레츠카가 센터백에서 꽤 좋은 활약을 보여준 점은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면 지난 2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는 등 공격력이 오히려 하락세라는 점이다. 우니온 베를린, 독일 1부 17위. 일단 신임 감독은 전임 감독과는 달리 빌드업을 필두로 꽤 정교한 중앙에서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다만 지난 시즌 우니온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스타일인 것은 분명해 아직도 고젠스가 뭔가를 해주지 못하면 우니온의 공격력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애초에 올 시즌 우니온의 부진은 상대의 전진을 중원이 잘 통제하지 못한 것도 있고 말이다. 코멘트. 뮌헨이 유리한 상황으로 본다. 수비진의 누수는 고레츠카의 지난 경기 활약을 생각하면 큰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우니온의 안정감과 기조 변화라는 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상태. 그나마 바이언의 최근 공격력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것 정도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뮌헨 승. 핸디캡, 뮌헨 승. 언오버, 언더. 라이프치히 vs 하이덴하임. 라이프치히, 독일 1부 5위. 라이프치히의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A매치가 챔스가 있는 주에는 제법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올 시즌 리그 홈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는 등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보다는 리스크가 적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하다. 물론 하이덴하임이 역습 성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체급으로 밀어붙이면 하이덴하임도 별 수는 없는 모습이다. 하이덴하임, 독일 일부 13위. 슈투트가르트를 잡아내고 미넨을 상대로도 2골을 넣는 등 역습으로 올라가는 순간의 화력이 제법 좋다. 다만 바이언이 체급을 매개로 밀어붙이자 수비가 결국에는 버텨내지를 못하는 모습이다. 5골을 넣고 있는 딩키의 징계 이탈도 매우 뼈아픈 상황이다. 잘해도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저력을 보이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코멘트. 라이프치히가 체급으로 몰아붙이면 하이덴하임이 결국 버텨내지를 못할 것. 하이덴하임 공격수 핵심의 이탈도 생각보다 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덴하임이 역습 성향의 화력이 제법 괜찮지만 득점력으로 저력을 보이는데 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라이프치히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뛽엔글라트바흐 vs 호펜하임. 뛽엔글라트바흐, 독일 일부 11위. 라인이 높은 팀들을 저격하는 화력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늘 뛽엔글라트바흐의 발목을 잡는 것은 수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선수비 후역습 성향에서 화력은 플레아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잘 해오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수비진의 집중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볼 여지가 크다. 호펜하임, 독일 일부 6위. 원정에서 더욱 강한 유형인데 사실 홈에서도 도르트문트나 레버쿠젠 등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할 상대를 많이 만난 것이 크다. 홈에서도 언더독 운영을 하는 볼프스부르크를 잡아내는 등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들은 나름대로 잘 잡아내는 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호펜하임도 높은 라인에 대한 리스크가 없지는 않은 편이라 상대의 역습에는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호펜하임이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단 홈에서도 참자겨지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더 강하다는 점은 명확한 편이고 뛽엔글라트바흐의 수비력도 공격에 비해서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양상이다. 물론 호펜하임이 높은 라인을 뛽엔글라트바흐도 저격할 역량은 충분하다. 오버 3.5로 접근해도 좋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호펜하임 승. 핸디캡, 호펜하임 승. 언오버, 오버. 보훔 vs 볼프스부르크. 보훔, 독일 일부 14위. 보훔의 플랜은 움직이지 않고 아주 직선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일단 플랜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점유율이 낮은 상황에서 더 잘하는 편이라 굳이 보훔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돌격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 볼프스부르크에게는 대량 실점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었지만 최근 3경기 실점 통제력은 2실점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다. 볼프스부르크, 독일 일부 8위. 홈에서는 라이프치히도 잡아버릴 정도로 강세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2대1로 쾰른을 이긴 것을 제외하면 전패다. 사실 쾰른도 아주 호전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라 속공에 능한 볼프스부르크가 잡기 어렵지 않았던 케이스였다. 중앙에서의 창조성이 다소 부족한 편이라 보훔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에는 볼프스부르크의 공격력이 생각보다는 더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코멘트. 언더 2.5를 픽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다.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의 약점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도 하고 보훔도 최근에는 실점 통제력이 아주 맹탕은 아니다. 오히려 속공에 더 강한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보훔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까다로운 상대일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보훔 승. 언오버, 언더. 아스날 vs 울버햄턴. 아스날, 깅글랜드 일부 1위. 홈에서의 페이스는 역시 좋은 편이다. 원정에서는 상대 압박에 고전하면서 패배를 기록했던 랑스를 홈에서는 6골을 넣고 침몰을 시켜버렸을 정도? 일단 울버햄턴과의 경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역시 라인이 높은 팀을 잘 공략하는 역습의 날카로움일 텐데 적어도 울버햄턴과의 경기에서 중앙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울버햄턴, 깅글랜드 일부 13위. 토트넘, 맨시티, 뉴캐슬 등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하는 팀을 잘 사냥하는 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원에서 름이나 고메스가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두 선수가 수비에서 기여하는 바는 분명한 상황이고 특히 르미나는 역습 전개에 있어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브스가 꽤 전력에서 밀리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코멘트.
아스날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가 될 것. 일단 울브스의 중원 누수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스날이 홈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페이스를 가져간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중 경기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홈에서 2연전을 치르는 것이라서 추가적인 이동 피로는 없는 상태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아스날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브렌트포드 vs 루턴타운. 브렌트포드 딩글랜드 일부 11위. 아스날에게 지면서 홈에서 잘 지지 않았던 모습이 퇴색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다만 상대의 압박과 촘촘한 수비를 매개로 아스날을 고전시키는 등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루턴타운을 상대로도 홈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대의 텐백을 상대하기 위해서 압박으로 소모전을 유도한 뒤에 후반에 한 방을 넣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루턴타운 딩글랜드 일부 17위. 직전 경기 팰리스를 격파했다. 다만 세트피스로 한 골을 넣은 것이 승점으로 연결된 만큼 루턴타운의 공격 자체가 너무 단순한 상황이다. 텐백으로 수비를 구축하고 공격은 세트피스나 투톱이 알아서 하게 만드는 방식을 쉽게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배초에 수비에 집중하느라 체력 소모가 후반에는 큰 모습인데 브렌트포드의 압박을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충분하겠다. 코멘트.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유력하게 본다. 일단 루턴타운의 지난 경기 승리도 운이 좀 따라주었다고 할 여지는 있었다. 여전히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은 부족하고 브렌트포드의 홈 압박을 스스로 이겨낼 만한 상황은 아니다. 브렌트포드의 강한 압박에 체력이 소모된다면 후반전 약점이 상당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브렌트포드 승. 핸디캡 브렌트포드 승. 언오버 언더. 벌리 vs 셰필드. 벌리 딩글랜드 일부 22. 벌리가 지난 경기에서는 사사디를 가동하는 모습이었다. 웨스트햄에게 결국에는 패배를 기록하기는 했어도 86분 자책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웨스트햄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 등 조기에 실점하고 끌려다니는 것에 대한 대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성향을 이어간다면 빈공에 시달렸던 다이치 체제의 롱볼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는 한다. 셰필드 딩글랜드 일부 18위. 셰필드 입장에서도 후반에 골이 나오면서 승점을 따오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브라이튼전에서의 골은 상대 자책골이었고 지난 경기 골도 크로스로 단순하게 올린 것을 맥버니가 마무리를 잘 지은 것에 가까웠다. 기본적으로 더티함을 무기로 경기를 늘어지게 만드는 것을 중시하는 편이라 다득점 성향은 가지고 싶어도 가지기가 어려운 편이다. 코멘트.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언더 미점 5를 유력하게 본다. 벌리가 지난 경기에서 사사지로 초반에 실점이 나오는 성향을 나름대로 지우는데 성공했기 때문. 물론 더티함을 무기로 실점을 최대한 통제하려는 셰필드의 성향과 벌리가 애초에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모자랐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셰필드 승. 언오버 언더. 빌바오 vs 라요. 빌바오 스페인 일부 6위. 라요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강했던 편이었다. 양 윙어들의 기동력이 뛰어난 편이라 라요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나오는 순간을 돌파하는 면모를 잘 보여주는 편. 라요가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뒷공간을 꽤 내주는 편이고 압박을 이겨내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라요가 커버해야 할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문제를 캐치할 수 있다. 다행히 산세트가 압박을 이겨내는 면모가 상승하면서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편이다. 라요 스페인 일부 9위. 전방 압박으로 바르샤나 레알을 물먹이는 등 강한 압박 위주의 플랜을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로나와 아틀레티코 등 동적이고 기동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경우가 잦은 편이다. 빌바오의 측면 수비 자원들이 느리다는 점을 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있지만 이런 팀들 중에서는 전력이 가장 떨어지는 편이라 압박이 풀리는 상황에서의 수비 대응이 아주 매끄럽지는 못하다. 코멘트. 빌바오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라요의 압박 축구가 제법 괜찮은 성과를 얻고 있지만 결국 압박이 풀리는 순간의 수비적인 면모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빌바오가 홈에서 강하고 양 윙어들의 기동력을 이용해서 라요를 꽤 잘 상대하기도. 라요의 압박의 측면 수비가 허덕일 수는 있겠지만 라요는 빌바오같이 동적인 팀에게 상당히 약하기도 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빌바오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라치오 vs 칼리아리. 라치오 이탈리아 일부 11위. 지난 경기에서도 중원에서의 점유율이 아주 잘 통하는 상황은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칼리아리를 상대로는 중앙에서의 힘이 아주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단 칼리아리의 박스 안 수비가 너무 허술한 편이라
임모빌레 같이 결정력이 있는 자원들에게 조금 단순하게 가더라도 라치오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많다. 정안되면 알베르토가 공을 몰고 올라가는 양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칼리아리, 기탈리아 일부 17위. 최근 페이스가 좋은 편이기는 하다. 후반 뒷심을 바탕으로 제법 승점을 쌓고 있는 모양새. 다만 라니에리 감독의 스타일인 선수비 후역습이 라치오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칼리아리는 성과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참고로 올 시즌 칼리아리는 8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전패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멘트. 라치오가 우세할 듯 칼리아리를 상대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칼리아리가 상위권 팀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칼리아리의 뒷심을 아주 무시하기는 어려워도 박스 안 수비가 썩 좋은 편도 아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라치오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노팅엄 vs 에버튼. 노팅엄, 딩글랜드 일부 15위. 400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는 빈도가 올 시즌에는 꽤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엘랑가, 화이트의 활약이 좋았지만 결국 수비적인 면모가 발목을 잡는 모습. 사실 엘랑가와 화이트의 위치도 선수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쪽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중요한 자리에 화이트가 아니라 연계 능력이 부족한 엘랑가를 놓는 것은 오히려 공격력을 깎아먹는다는 평. 정작 에이스 화이트는 우측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에버튼, 딩글랜드 일부 19위. 에버튼이 지난 경기지기는 했지만 억가 요소가 상당했다. 가르나초의 원더골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전 기대 실점은 0.04에 불과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서자 메뉴가 정신을 못 차리는 등 승점 징계와는 별개로 경기력과 기세가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노팅엄이 올라와 준다면 다이치 감독이 좋아하는 역습을 상당히 날카롭게 갈고 닦을 수도 있다. 코멘트. 에버튼이 유리할 수도 있을 듯 노팅엄의 공격 페이스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양 윙어들의 포지셔닝은 늘 변수. 에버튼이 오히려 노팅엄이 올라오게 된다면 주무기인 역습을 더 갈고 닦을 수도 있고 지난 경기 패배도 사실은 억가 요소가 상당했다. 의외로 오버 2.5 양상을 기대해도 좋은 매치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에버튼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레알 마드리드 vs 그라나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일부 1위. 스쿼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중원과 공격진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등 벨링엄의 폼이 너무 물이 올라있는 상황이라서 개인 기량으로도 웬만한 팀들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간을 내주는 상황에서 박스 밖에서 기록하는 중거리 슈팅 옵션도 꽤 효과 만점. 지난 경기에서는 부진하던 호드리구도 골을 넣는 등 공격진의 활약으로 경기를 잡아냈다고 할 수 있는 매치이기도 했다. 그라나다, 스페인 일부 19위. 은근히 화력이 좋은 팀이다.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역시 수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좋지 못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양상이다. 일단 압박의 성공률이 높지 못해서 상대에게 많은 공간을 허용하게 되는 양상. 온더볼에 능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강호들을 상대로는 이 단점이 발목을 아주 세게 잡을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할 것이다. 일단 그라나다의 수비 퍼포먼스가 너무 좋지 못한 상황. 압박의 성공률이 높지 못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들이 공간을 제법 넓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주도권 자체가 90분 내내 레알 마드리드의 소나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캡, 레알 마드리드 승. 언오버, 오버. 슈투트가르트 vs 브레멘. 슈투트가르트, 독일 일부 3위. 기라시가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서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꽤 긍정적이다. 일단 몰아붙이면서 화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이 꽤 인상적. 물론 기동력과 강한 압박을 중시하는 팀들이 브레멘 같이 라인을 깊게 세우는 팀에게 고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기라시가 단순히 골만 잘 넣는 것이 아니라 팀의 찬스메이킹에도 기여를 해주는 자원이라 내려앉는 팀을 못 공략하는 편은 아니다. 브레멘, 독일 일부 12위. 라인을 깊게 세우는 편인데 정작 수비는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식간에 돌아가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뛰어나지 않아 수비진들이 꽤 실수가 잦은 유형. 또 다른 문제는 슈투트가르트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을 상대했을 때는 역습으로 슈팅을 만드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실상 끌려다니는 경기를 치렀다는 점도 있다. 코멘트. 슈투트가르트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브레멘같이 라인을 깊게 세우는 팀을 잘 공략하지 못하는 유형은 아니고 브레멘의 수비 실수가 너무 많은 편이라서 수비력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역습 성향의 브레멘이 슈투트가르트 같이 몰아붙이는 팀에게는 슈팅을 생성하는 능력도 잘 보여주지는 못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핸디캡 슈투트가르트 승. 언오버 언더. AC 밀란 vs 프로시노. AC 밀란 지탈리아 1부 3위. 현재 밀란의 스쿼드가 너무 좋지 못하다. 특히 공격진은 사실상 전멸이라 축구의 메카와 플리식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는 상태다. 사실 밀란의 강력한 전방 압박 능력이 공격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문제는 프로시노네도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주 좋은 편이라는 것이다. 누수가 큰 공격진이 전전긍긍한다면 승부는 또 모를 일이다. 프로시노네 이탈리아 1부 12위. 프로시노네의 화력은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0대2로 패한 경기가 최근 있기는 했지만 상대가 인테르라서 큰 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골을 노리는 만큼 수비에서는 그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움직이는 편이라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내준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코멘트. 오버 2.5를 찍는 것을 추천하는 매치. 밀란의 스쿼드 상황이 너무 좋은 편은 아니고 특히 공격진의 공백이 상당히 커 보일 수 있다. 다만 프로시노네도 화력에 비해서 슈팅을 내주는 리그 내에서의 수비력은 상당한 기복이 있다. 프로시노네도 기적을 만들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프로시노네 승. 언오버 오버. 뉴캐슬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징글랜드 1부 7위. 스쿼드가 박살난 상황이지만 이 엔트리로도 홈에서 4대1로 첼시를 격파하는 등 확실히 홈에서는 힘을 받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여전히 중앙에서의 압박 능력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운영은 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맨유에게 2연승을 기록하는 등 맨유의 약점인 수비를 꽤 잘 공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맨유 잉글랜드 1부 6위. 좋지 못한 경기력에도 공격진은 꾸역꾸역 골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문제는 수비라고 볼 여지가 클 것. 간격 유지가 잘 안되면서 상대가 활동할 공간을 많이 허용하는 모습인데 이 공간을 100% 커버하기에는 맥과이어의 좋지 못한 민첩성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3대0으로 이겼던 에버튼전에서도 가르나초의 원더골을 제외하면 전반전은 아예 에버튼의 페이스라고 보아도 무방했을 정도이다. 코멘트. 뉴캐슬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뉴캐슬이 홈에서는 아주 강한 상황이고 이는 스쿼드 상황이 박살난 지금도 유효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맨유가 골은 생각보다 기록하는 빈도가 높은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수비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잦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뉴캐슬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오사수나 vs 소시에다드. 오사수나 스페인 1부 14위.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 보여주었던 수비력을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일단 압박을 꽤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영향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소유권을 빼앗아오려는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시에다드가 소유권을 쥐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데 리그에서 세 번째로 낮은 성공률이라면 주도권을 오사수나가 쥘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5위. 지난 경기 잘츠부르크와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다만 로테이션의 비중이 높았고 챔스 16강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시에다드가 주전들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메리노와 쿠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두 선수가 중원과 공격진에서 해주는 것이 많은 편이라서 공격력은 지난 경기보다 더 나아질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이다. 지난 시즌에는 오사수나의 수비력에 소시에다드가 좀 고생할 수 있는 상성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오사수나의 수비가 아주 견고한 모습은 아니다. 지난 경기 무승부는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어도 쿠보와 메리노가 다시 선발로 복구한다면 화력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소시에다드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